해가 됐는데 성남 시민에게 인사 말씀 좀 해주시죠. 네,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분당구을 당협위원장 김민수입니다.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고생하셨고 힘드셨을 걸로 압니다. 여러분들 아픈 마음들 다 모두 털어내고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이 있는데 임하는 각오라고 할까요? 어떻게 대선을 점치고 계신지. 이번에 정권 교체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당협위원장들 같은 경우도 각 지역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마음처럼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크신 만큼 저희들도 죽을 만치 뛰고 있습니다. 3월 9일 날 정권 교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사자TV 토론이 있었는데 정확한 이야기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평가들도 있는데 이 위원장님은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일단 그 대선 토론회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선 토론회는 말을 뽐내는 곳이라기보다 국민들께서 이 후보들을 더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로 한데 4명의 후보가 나와서 너무 짧은 시간 동안 공방을 주고받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서로를 아는 한계가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시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시에서 굉장히 큰 현안에 대한 부분들을 정책으로 선택하게 하려고 하는 부분에 움직임이 많은데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성남시의 가장 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현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대선 공약의 정책으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택, 그리고 교통, 그리고 미래 세 가지를 좀 크게 꼽고 싶습니다. 첫 번째 주택은 분당이 이제 벌써 제1기 신도시로 수립된 지 지금 30년이 흘렀거든요. 근데 30년 동안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주택을 서민들 그리고 국민들이 사는 장소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의 재산으로 보다 보니까 계속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더해지고 규제가 더해지는데 실제로 지금 분당 주민들께서는 굉장히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새빨간 녹물이 나온다든지, 그리고 지나치게 노후화된 아파트들에서 주차 문제나 여러 생활의 편의의 문제를 겪고 있다든지, 모든 분당 주민이 첫 번째 해결하고 싶은 것은 우리 당이 공약으로 내건 제1기 신도시 특별법과 같이 좀 더 재건축을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분당 현안의 첫 번째라고 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좀 더 나가서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재건축이 단계별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빠르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게끔 하는 것, 주택 문제를 첫 번째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통 문제인데 분당 같은 경우는 지금 실제 40만 인구의 계획 도시였는데 지금 벌써 인구가 48만이 넘어갔습니다. 교통 체증의 문제와 주차 문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실제 분당 정도의 이 도시가 보다 더 교통 편의를 추구해야 여기 주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런 차원에서 지금 분당에서 추진되고 있는 8호선 연장과 같은 정책들, 당에서 마찬가지로 정책으로 내놓았습니다. 8호선 연장 같은 정책들이 보다 더 원활하고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그 성남시에는 판교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미래를 많이 품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미래 산업에 대한 대표적인 기업들이 입주해 있고 이 기업들로 인해서 많은 세원이 발생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발생하는 지역이 판교인데 이 지역에 더 모든 산업들과 그리고 지역의 현안 발전 가능할 수 있는 기업들을 더 유치하고 이 강점을 더 살려서 이 성남시가 단지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 수 있는 곳, 돈을 벌 수 있는 곳, 쓸 수 있는 곳, 잘 수 있는 곳이 되었을 때 이 분당이라는 도시 그리고 성남이라는 도시가 완벽하게 하나의 좀 완성체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성남의 가장 핵심 요건 세 가지는 첫 번째가 주택, 두 번째가 교통, 그리고 세 번째가 미래를 담은 도시, 산업을 담는 도시라고 이해하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성남 시민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또는 본인이 성남 시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헌신하겠다,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자세를 좀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감히 시민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성남시가
참 많이 이름이 알려졌습니다. 서울특별시 그리고 부산시 다음으로 이제 유명한 도시가 되어버린 것 같은데 이 성남시가 호평으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알려졌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악평으로 범죄 도시 뭐 혹은 비리 도시 이렇게 유명세를 타게 돼서 성남 시민들의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씌어진 이미지들을 극복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변화해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시가 언젠가는 미래를 품은 도시로, 깨끗한 도시로, 대한민국의 선진 도시로 국민들에게 그리고 세계에도 인식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서 함께 바꾸기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김민수도 젊은 정치인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성남시가 보다 깨끗할 수 있게 그리고 보다 미래를 품을 수 있게 보다 앞으로 나아가는 선진도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한 말씀해 주시죠. 일단 그 장애인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장애인을 따로 분류해서 생각하는 것은 금해야 하나,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장애인 분들께서 저를 도와주신 분들이 꽤 많이 있고 친구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다, 우리와 같은 친구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이웃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의 틀, 문화의 틀이 변화해야 진짜로 장애인들이 바르게 살고 그리고 편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온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문화가 변해야 된다. 이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이들을 위해서 어떤 행정적 지원이 아니라 이 분들께 너무나 많은 종류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애별로 필요한 지원도 각기 다 다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에게 실제로 맞는 이 예산들을 편성해서 보다 직접적으로 효율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리고 성남시에도 지금 저희들이 이 장애인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같은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께 보다 더 효율적이고 이분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계속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항상 자주 하는 말인데 김민수는 장애인 여러분들과 진짜로 손잡고 같이 갈 수 있는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들 계속 배워 나가겠습니다. 네.